첫 번째 출연자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어제 JTBC 보도하고 오늘 동아일보 보도 봤죠? 동아일보 뭐 나왔죠? 똑같은 예, 거예요? 좀 비슷한 얘기인데 예. 어제 이제 JTBC에서 예. 아침에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대로 예. 이 이모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범 중에 한 사람인 이모 씨와 지인인 변호사가 통화하는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임성근 전 사단장과 관련해서 내가 VIP에게 구명운동을 했다는 취지의 녹취 파일이 공개됐고, 오늘 저 동아일보 단독 보도 내용은 공수처가 최근에 그 이모 씨의 지인인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를 조사를 했고, 그 변호사가 지난해 7, 8월 이 씨와 통화 중에 VIP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을 구명했다고 자랑삼아 이 씨가 얘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이제 녹취 파일도 나오고 그 진술, 녹취 파일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그 변호사가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상황 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새벽에 또 한겨레가 또 그 이종호 대표 쪽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봤더니만은 그게 또 경호처 전 직원인 누구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다 이런 건데 예, 경호처가 오히려 대통령과 더 가까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인보다는. 예. 근데 경호처가 거꾸로 이종호 대표 쪽에다가 이런 부탁을 하고 그걸 VIP한테 전달하라고 했다면은 이종호 대표 위치가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거죠. 예. 사실 도이치모터스 건으로 엮여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좀 했으면은 예. 멀리 하는 게 사실 답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이종호 대표와 여사 또 우리 대통령 어떤 관계인지 예. 좀 의심이 갑니다. 자, 일단 그 이모 씨, 네.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 모른다, 만난 적 없다, 구명한 적 없다, 이렇게 이제 부인했다고 네. 보도가 돼 있고, 그리고 공수처에서는 이 씨가 임 전 사단장 구명 활동을 실제로 벌였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뭐 사실관계가 100% 확인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녹취 파일하고 진술은 지금 나왔다고 보도가 된 상태거든요. 그렇죠. 이거 좀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VIP는 누구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뭐 사실 부부가 지금 동체인 것 같으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라 봐야죠. VIP를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뭐 예. 여사님이 뭐 국정에 관심이 많으시다 해가지고 V1, V0, V2 뭐 이런 얘기 하지만은 예. 일반적으로 VIP 그럼 대통령이죠. 그러면은 어제 녹취 파일에 나온 예. 그리고 오늘 그 진술에 나왔다고 하는 이모 씨가 언급했던 VIP는 대통령이다. 그러면 이모 씨라는 사람이 대통령에게 저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활동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예. 표현이 그렇게 나왔지만은 그것이 또 이종호라는 분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통령과 친소관계가 있다면은 예. 실무를 보는 비서진과 얘기를 쓸 수도 있고 그걸 또 예. VIP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하, 직접 대통령이 이런 청탁 또는 민원을 수령했는지는 예. 확인할 수 없으나 어쨌든 용산 대통령 실측으로 전달했다는 예.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혹시 소위 말하는 저 VIP의 뭐 경로설, 그 다음에 뭐 수사 기록 이첩 지시, 뭐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의 배경에는 이런 구명 활동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왜냐하면 사실 개선상으로 어떤 보고가 올라간지를 저희가 우선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보통 군에서는 개선상으로 올라갔다면은 관례적으로 이런 어떤 사망 사고가 났을 때 사단장이 옷 벗고 아니면 그에 따라서 뭐 직위 해제하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 듣고 경로할 수는 없잖아요. 공무원 생활 26년 동안 하신 분인데 네. 이거 갖고 경로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다른 인풋이 있어가지고 아니 이 사람 나중에 꼭 챙겨야 되는데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가능하겠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번 녹취가 상당히 큰 파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공수처에서는 그 이모 씨가 실제로 구명 활동을 했는지 지금 사실관계 확인하고 있다고 하고, 이 녹취의 당사자인 이모 씨는 어제 그 JTBC와 인터뷰에서 나는 실제로 구명 활동 한 적 없고 임성근 사단장 모른다 이런 취지의 또 부인을 했다는 점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고,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된 건 아닙니다. 잠시 후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인터뷰가 있는데 권성동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정원유착을 제기한 바 있거든요. 이 부분은 권성동 의원에게도 질문을 드리겠지만, 이 의원 먼저 이거 어떻게 봅니까? 권성동 의원이 제기했다는 정원유착 의혹. 아무래도 이게 아마 예. 이 당사자인 변호사가 예. 지금 뭐 박정원 네. 대령의 변호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죠. 예전에 뭐 민주당에서 뭐 정치 활동한 적도 있다. 공천 신청을 한 적도 있고 하기 예.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지만은 사실 그 전까지는
또 이 변호사분 저도 뭐 알고 지내지만은 아 그래요? 예, 이분의 이력이라는 것이 예. 진영을 또 편중해서 움직였다 보이진 않는 게 어허. 예전에 또 민주당 의원실 뭐 보좌진을 한 적도 잠깐 있었지만은 예. 그 이후엔 또 검사 생활을 했어요. 로스쿨 가지고. 그래요? 나중에 예. 검사 생활했는데 나중에 또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엔 이 대표를 알게 된 시기가 로펌에 있을 때부터였을 것 같거든요. 근데 로펌이 어디냐? 안대입법관 로펌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평안인가요, 거기가? 그런데 아, 어쨌든 예, 예. 그 로펌에서 있었던 변호사였기 때문에 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 대표도 어느 정도는 신뢰 또는 안심을 하고 이런 대화를 가감없이 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정원유착 의혹은 없는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답변인 것 같아요. 이 의원 얘기는. 그게 예.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누가 예. 고등학교 친구라 해가지고 진행자의 편향성을 의심한다 하면은 예. 그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아. 예. 그게 공과 사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예. 공적인 관계, 사적인 관계.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신지. 자, 지금 보면은 이 의원 저 공수처의 수사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 어제 저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병 특검법에서 거부권 행사했어요. 공수처 수사가 이렇게 빨라지면 그리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면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여권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뭐 보십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요. 대통령께서 사실 좀 어느 정도 예. 이미 공언하신 게 있어요.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은 예. 나도 특검을 받겠다. 이랬어요. 아, 근데 이번에 예. 녹취록을 인해 가지고 경북경찰청이 과연 이런 모든 상황을 알고 판단 내린 것이냐가 이제 미궁 속에 빠져드는 거고요. 제가 대통령의 과거 이제 특검 팀에 있으셨을 때 얘기를 해보자면요. 예. 그때도요. 그 특검 결국엔 박영수 특검이 시작되려고 하니까 검찰이 중앙지검에서 속도를 굉장히 올려가 수사했어요. 예, 우리가 할게요 특검 말고. 예. 근데 무시하고 특검했죠 그때. 예. 그런 것처럼 이미 한 번 예를 들어 수사했어가지고 특검 쪽으로 여론이 기운 상황에서는 그 앞에 공수처든 아니면 경찰이든 어떤 결과가 나와도 예. 결국 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특검을 지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거부권 행사를 했고 이제 재의결 절차 들어가면 8표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소위 말하는 이탈표 이게 8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저는 한동훈 지금 이제 전 비대위원장 후보로 나와 있는데 예. 이게 달렸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근데 한동훈 후보는 지금 민주당이 제기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는 법안에서 반대잖아요. 네. 김재섭 의원도 반대했고 네. 결국 이제 제3자가 추천권을 가진 특검법안 새로 발의하든지 아니면은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안에 동의하든지 요 두 개 중에 하나 아니에요? 자 지금 안을 보면요. 예. 이렇게 돼. 지금 안을 보면은 교섭단체 하나 아니면 비서교섭단체 하나씩 추천하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받는 거잖아요 거기서. 예. 근데 거기서 조국혁신당은 비교섭단체 추천 몫을 자기들이 행사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뭐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럼 개혁신당 행사하면 되죠. 그래요? 예. 저희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동의한 다음에 저희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정치권이 추천하는 거니까 네. 어쨌든 제3자가 하자는 거라는 좀 결이 다른 거잖아요. 그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 안 그거는 개혁신당 당론이 아니라 천하람 의원 개인 의견입니까? 천하람 안도 당연히 저희는 통과된다면은 예. 좋은 안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천하람 안을 지금 아직까지 받겠다는 주체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그럼 기존에 나와 있는 안 중에서 판단한다면은 예. 만약 조국혁신당이 추천권 행사 안 하면은 개혁신당 행사하고 예. 만약 그렇다면 개혁신당은 한동훈 위원장과도 뭐 만약에 예. 표결에 한동훈 위원장이 도움을 준다면은 예. 상의해 볼 수 있죠.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네. 본인이 이제 출마하면서 한 얘기가 있으니까 아마 이거를 추진한다고 할 때 네. 그러면은 천하람 의원 아니나 이런 걸 가지고 국민의힘 측과 협상을 해가지고 수정안을 발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걸 왜 지금 협상을 안 하냐는 거죠. 지금 뭐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이에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예. 이 전당대회에 있어가지고 예. 돈 한 푼 안 들고 진짜 국민들에게 예. 나는 윤석열과 달라요.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거 하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예. 근데 그거 안 하니까 자꾸 진정성을 의심받는 거죠.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느낍니까 이 의원은? 아니 그걸 왜 꼭 돼가지고 해야 되지? 오히려 공약이라는 건요. 예. 선거 전에 가장 빛나는 거예요. 예, 선거 끝난 이후부터는 조금씩 감소하게 돼 있거든요. 예. 선거 전에 딱 이렇게 예. 하면 좋죠. 자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됐다. 네. 이거 추진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그다지 의지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요? 예. 저는 지금 상황에서 먼저 이제 본인을 따르는 의원들 예. 한 10여 명을 이번에 거부권 행사 반대 쪽으로 몰아주면은 대통령이 실제 어제 행사한 일도 없었을 겁니다.
대통령은 믿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빨리 보내도 한동훈이가 나 반대해가지고 이거 부결시킬 수 있겠어? 그런 거. 알겠습니다. 자, 어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 관련해서 청문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하고 장모 어머니인 최은순 씨 증인 채택했는데 개혁신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자꾸 이렇게 뭐 탄핵이나 증인 신청을 가지고 사실 좀 정치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과유불급입니다. 과유불급? 예. 저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그 장모 되시는 분에 대해 가지고 국민적 비판 여론이 상당하고 저도 많이 깝니다마는 예. 글쎄요. 지금 대통령 탄핵을 간다 그랬을 때는 대통령의 결정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잘못한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여사 또는 장모의 관리를 못했다. 그것 때문에 탄핵으로 간다. 논리가 약간 약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유불급이다라는 차라리 김 여사한테 해야 되는 거는 실제로 만약에 사과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수사를 하긴 해야겠죠. 예. 그 명품백이나 이런 건에 대해 가지고. 하지만 청문회 불러가지고 뭐 할 겁니까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볼게요.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른 사람과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본인의 과거의 경험이 좀 투영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일단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준석 의원은. 제가 수도권에 있는 최근에 친윤계가 된 모 의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최근에 친윤계가 된 모 의원. 예. K로 시작됩니까 성이? 그거는 스무고개 안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 본인의 당협에서 이제 가볍게 이제 당원들과 한 30명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예. A 후보에게 한 70%의 지지가 예. B 후보에게 30%의 지지가 예. C 후보, D 후보는 한 명도 지지한 사람이 없었다. 예. 그런 구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최근 여론조사랑 맞춰보면 누군지 대충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ABC?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예.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진영 대결 구도로 가는 게 아니냐 당 내에서도. 친윤 대 비윤, 친한 대 비한 뭐 이렇게? 세상을 보는 관점이 좀 특이하네요. 이게 보통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친윤이냐 비윤이냐인데 예. 한동훈 위원장을 중심에 놓고 친한냐 그러니까 비한으로 가르는 세계관이네요. 친윤, 비윤 또는 친한, 비한 제가 두 개 다 얘기했잖아요. 예. 어쨌든 예. 그런 대립구도화에서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좀 이슈들, 예. 현안들이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이미 큰 가르마가 하나 터진 것 같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현재 권력이냐 미래 권력이냐로 예. 가르마가 터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그 여론조사 결과 그 당협의 분석대로 하면 1차에서 끝나는 거죠? 결선 안 가고? 그런데 또 제가 영남 지역에 있는 한 그 의원에게 이건 한 일주 정도 된 건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의원은 어떤 힌트를 좀 주세요. 그 비윤계 영남 의원입니다. 네, 지역은요? 지역은 TK입니다. TK요? 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건 아까 예. 70% 가까운 지지를 수도권에 받았다는 A 후보가 예. 거의 한 40% 정도 받는 것 같다. 네, 영남에서는. 그리고 예. B 후보가 예. 거의 40% 비슷하게 받는 것 같고 거긴 동타구나. 거기는 예. CD 후보가 조금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대로 하면 결선이네. 예.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최근에 영남 수도권이 반반이라고 하니까 예. 그러면은 과반 돌파 가능성이 좀 있다 봅니다. 높다 봅니다. 결선 안 가고 끝날 수도 있다. 네. 요 얘기예요. 이준석 의원의 휴민트를 통한 취재 결과는. 네. 자, 그런데 지난번 인터뷰 때 이준석 의원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어대안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네. 아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어물전을 그냥 지나칠 사람이 아니다. 엎어놓고 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자, 그럼 그 이후에 한 2주가 넘게 지났습니다. 네. 본인의 예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물전 엎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갔습니까? 지금 이 정도는 지금 어물전 망한 것 같은데요, 거의 진짜. 어물전이 망해요? 어물전에다가 진짜 어물 뿌리고 간 것 같은데요. 그 오물은 뭘 의미하는 거죠? 사실 이번에 텔레그램 메시지가 예. 어느 쪽에서 유출되었느냐를 봤을 때 예. 저도 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유출하거나 이러진 않았을 것 같다. 예. 근데 과거에 뭐 이제 지인들에게 전달했던 것이 흘러나온 게 아니겠느냐 예. 이런 생각인데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공개할 이유가 없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양상을 보면은 예. 자기 어물전에 자기가 어물 뿌리고 지금 이제 있는 상황이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자를 공개한 사람은 이준석 의원 예상대로 추정대로면 김건희 여사는 아닌 것 같고. 예, 예. 그러면 한동훈 후보를 반대하는 뭐 친윤계 일부
핵심 세력? 그렇겠죠.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네. 아이디어랍시고 이제 내가지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지 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거든요. 레임덕이 왔을 때 레임덕을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 레임덕 네. 조심해야 레임덕인 게 실제 현상적으로는 아니면 수치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아, 겉으로 안 보이게. 네, 건수를 만들어가지고 네. 예를 들어 민망한 상황. 예를 들어 예전에 YS와 이회창 후보 간의 관계 속에서도 예.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YS가 본인이 당을 장악했는지 확인해보러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는 미래권력 같다라는 게 보여지면서 예. 이게 판가리가 된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런 거 자꾸 시도하면 안 되는데 예. 너무 어설프게 이런 걸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런 정도의 걸 꺼냈으면요. 예. 나오고 나오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이내에 보면은 그 소위 말하는 A 후보의 우세가 꺾여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수치적으로는 A 후보의 우세가 꺾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상대 진영의 어떤 이걸 프레임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전략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거 완전히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꺼내드는 카드겠지만은 예. 그렇다고 보기에는 그러면 이제 선거에 있어가지고 이런 작전도 중요하지만은 예. 그럼 B 후보도 사실 토론이라는 걸 준비 잘 해왔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어제 토론을 제가 이제 발췌해서 좀 보긴 했지만은 예. B 후보가 집중을 못하는 모양새더라고요. 그런 거 그냥- 보면서 그냥 실명을 얘기합시다. A 후보는 한동훈 후보 얘기하는 거고 B 후보는 원희룡 후보 얘기하는 그렇게 거죠. 하죠 그러면. 예. 예. 근데 저한테 그걸 넘기시네. 예. 그럼 어제 원희룡 후보가 집중을 못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좀 의아했던 게 어제 원희룡 후보가 그동안 문자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어저께 꺼내지 않았어요. 그건 왜 그랬다고 보세요? 이 이슈에 대해서 이제 사후 분석을 해보니까 예. 그렇게까지 선거에 영향을 줄 큰 요소는 아니다. 어허. 이렇게 본 거겠죠. 예. 그리고 처음에 이 메시지 논란이 나왔을 때 예. 가장 먼저 가르마쳤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총선을 지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이었다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갔으면은 예. 조금 더 이제 타격이 있을 수 있었죠. 예. 그 한동훈 후보에게. 예. 근데 그게 아니라 한동훈과 윤석열이 사이가 나빠요. 이거는 오히려 그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사이에서 차별화를 하는 것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메시지거든요. 오히려 한동훈 후보에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마 그 프레임을 건 사람들이 있다면 잘못 걸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준석 의원 최근 인터뷰 보니까 예.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겠다고 했으면 냉큼하게 했어야 했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본인이었으면 당시에 김건희 여사를 설득해서 사과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자신합니까? 저 같으면 고객님 감사합니다. 내일 기자회견장 잡아놓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라 그러겠죠. 예. 그럼 안 올 수 없겠죠. 그럼 정말 사과했을 거로 보십니까? 뭐라도 했겠죠. 아 그래요? 제가 얘기하지만 그때도 아이빌리브 그 사과를 할 때도 예. 그때도 메시지도 김건희 여사 본인이 직접 못 쓰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주변에 조언을 받은 상황이었고 결국 그렇게 결정하면 당의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예.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당을 이끌고 있었으니까 예. 원하는 메시지, 당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내자고 했으면은 됐겠죠. 자 알겠습니다. 이 최근에 조선일보 기사 제목 하나 볼게요. 네. 친윤 나경원 이준석 밀어낸 연판장 윤리 모두 동원. 이거 아마 저 지난주 일요일 날 있었던 연판장 예. 미수 사태 요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연판장이라고 윤리 얘기하면은 사실은 그 저 이준석 의원에게는 트라우마 같은 일일 건데 예. 이 국민의힘에서 이런 게 자꾸 반복되는 이유는 뭐예요? 전당대회 때마다 당대표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대통령 옆에 빌붙어가지고 예. 뭐 권력 떡고물 누리려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예, 그러니까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뭐 용산과 친해져가지고 내 사람 심고 그리고 우리 지역구에 조그마한 뭐 도로 하나 뚫어볼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 국회의원 하고 있으니 여기는 참 어물쩡 감시를 고양이한테 맡겨놓은 격인 거죠. 예. 예, 원래 입법부가 행정부 견제해야 되는 건데 빌붙으려는 사람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저 이 문자 논란을 가지고 어물전에 오물 뿌렸다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 이 누가 저 이 문자를 유출하고 언론에 제공했든지 간에 예. 결국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의 승인이나 묵인 이런 게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추측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 그래요? 말했던 것처럼 미리 흘러간 내용이 네. 어떤 시점에 흘러나갔을 것이지 어허. 저는 대통령이 지금 갑자기 지시해가지고 야 그때 동훈이 그 문자 그거 언론에 풀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어물전에 오물을 뿌린 꼴이 됐다 뭐 얘기인 거고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근에 인터뷰 많이 하던데 네.
최근에 인터뷰에서 요 얘기했어요. 예.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제가 출근길 던킨 커피 요거 예. 사전 기획설 요거 주장한 적 있잖아요. 예. 근데 저 사전 기획 아닌 걸로 밝혀졌는데 예. 관련 사진을 장해찬 전 최고위원에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을 주고 이준석과 싸워달라고 얘기했다. 요렇게 장해찬 전 최고가 지금 방송에서 인터뷰 때 얘기했거든요. 요거 어떻게 봅니까 이 상황?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본체가 뭐냐면 사전 기획설이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한동훈 후보가 급하게 자기가 던킨 커피를 사는 사진을 뒤에서 지지자가 찍었다고 주장하면서 장예찬 최고위원에 전송해가지고 이거 올리면서 이준석 까달라고 한 거거든요. 예. 장해찬 전 최고의 주장에 따르면 예. 그리고 그때 실제로 페이스북을 올렸어요. 그래서 장예찬 최고위원이 예. 만약 이 주장이 맞다면은 예. 한동훈 후보 너무 이준석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그리고 이런 거 그리고 저도 정치 지금 10년 넘게 하면서 예. 저희는 수사 검사는 또 다르겠지만은 정치하는 사람 척하면 척입니다. 예. 예, 출근길에 던킨 마시는 한동훈 후보를 뒤에서 찍을 지지자는 없습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은 가서 한동훈 씨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앞에서 찍지 뒤에서 찍을 지지자는 없고요. 그건 도찰이고요. 그런 거 뭐 중학생이 자꾸 뭐 동훈이 아저씨 이런 거 막 이렇게 편지 썼다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장해찬 전 최고의 최근 등장은 어떻게 봐요? 예? 장해찬 전 최고. 장해찬 전 최고도 뭐 사실 한동훈 위원장한테 섭섭한 게 좀 있겠죠. 민주당의 뭐 양문석 후보나 이런 분들도 선거 과정에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민주당에서 지켰는데 장해찬 최고위원은 과거에 본인이 젊을 때 있었던 일들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친소 관계가 없는 관계도 아닌데 예. 뭐 단칼에 잘났다 이렇게 보니까 예. 이렇게 좀 나쁜 감정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장해찬 최고위원이 하는 말이 팩트냐 아니냐인데 네. 장해찬 최고위원 요즘 화법이 좀 재밌어요. 어때요? 제가 요 정도만 풀고요. 네. 한동훈 후보가 만약 이걸 부인하면은 더 풀겠습니다. 이런 그래요? 식이거든요. 예. 근데 한동훈 후보가 장해찬 그 전 최고위원한테 대응을 안 하더라고요. 예. 시원하게 좀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